안녕하세요. BLE 제1강 BLE 살펴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고 다른 통신들과 비교해보고 저희가 사용할 개발 보드를 살펴본 뒤에 큐브 MX를 설치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즈 10에서 시작할 거고 오늘은 이제 설치까지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보드를 준비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BLE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의 약자로 엄청나게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무선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전 버전 혹은 BLE랑 조금 반대의 의미를 가진 거는 클래식 블루투스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 블루투스 2.0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 클래식 블루투스에 해당합니다. 이 클래식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이나 랩탑 같은 걸 연결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휴대폰과 헤드셋을 연결하거나 파일 전송을 하거나 프린트를 하는 데까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1.0부터 해서 메이저가 된 1.1, 1.1부터 표준으로 들어왔었고요. 1.1, 2.0, 3.0, 지금 BLE가 나온 4.0 그 뒤에 이제 버전들이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은 이제 각 블루투스 속도 버전별 통신 속도를 의미합니다. 1.1 같은 경우는 1Mbps, 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3Mbps, EDR이라고 해서 Enhanced Data Rate의 약자인데요. 2.0부터 이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부터 54Mbps 해서 HS는 High Speed를 의미합니다. 앞서 2.0에 비해서 속도가 매우 빨라졌었고요. 4.0에 들어오면서 0.3Mbps라고 되어 있는데 0.3Mbps 같은 경우는 LE 즉 로우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른 클래식이나 하이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BLE랑 블루투스 4.0이 동일하다는 아니고요. 블루투스 4.0 버전 안에 BLE가 속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나서 5.0 그 뒤에 5.2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통신에서 많이 쓰는 것은 이더넷이 있는데요. 이더넷은 이제 IEEE 표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802.3으로 시작하는 그런 표준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제일 시작이라 하면은 802.3i 10Mbps.s가 되고 이쪽은 이제 옛날에 봤던 전화선 통신, 즉 모뎀 통신이랑은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이더넷을 이용한 통신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게 802.3u 이제 이쪽부터 이제 고속통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0Mbps/s로 이제 많은 집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속도일 것입니다. bit/s니까 우리가 이제 통신 속도, 특히 파일 다운로드 같은 걸 할 때 최대 속도가 보통 12에서 13MB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비트니까 8비트가 1바이트, 즉 이제 100MB를 8로 나누게 되면 한 12.5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이를 반올림하면 이제 13이 나오기도 하고 그 밑에 12가 나오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100메가의 경우에 다운로드 속도가 최대 13메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가 통신, 물론 사이에 500메가비트라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냥 속도 제한이 되어 있다, 선을 절반만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준으로 나온 것은 802.3AB 즉 100Mbps, 1000Mbps, 즉 1GB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새로 지는 아파트들이라던가 주택 같은 곳에도 대부분 설치가 가능한 그런 식이고요. 1기가급으로 들어오면 이제 랜 케이블 버전을 이제 5E 이상 6를 권장한다. 그리고 광 케이블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 위로 가면은 802.3AN에서 10GB에 해당하는 이런 통신 속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도 네트워크인데 광통신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무선 공유기라던가 그런 공유기의 스펙도 매우 중요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더 빨라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Mb에서는 속도가 13MB 정도. 그러면 저희가 현재 뭐 테라바이트, 펠타바이트, 개인 단위에선 테라바이트 정도로 많이 보고 회사 입장에선 펠타 혹은 그 이상도 보는데, 그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뭐 이제 테라 단위, 뭐 2테라 단위의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뭐 10테라짜리 데이터셋 이미지들을 보낸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통신 속도가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와이파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와이파이는 똑같이 802.11 IEEE 표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시작이 됐던 802.11 같은 경우는 2Mbps, 그 다음 11B, 뒤에 그냥 숫자만 따서 11BGN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많이 하고요. 아마 062 같은 거 구매하실 때 보면은 지원하는 표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BGN에서 보통 2.4GHz 대역을 하게 되고, 속도는 이제 11메가, 54메가, 그 다음 N으로 오면서 와이파이 4 이제 세대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600메가로 매우 빨라졌습니다. 600메가가 되면 이제 여기서 나온 100메가보다 더 빠른 그런 속도를 가지게 되고요. 물론 와이파이가 이제 최고 속도이기 때문에 일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간섭이라던가 노이즈로 인해서 이보다 속도가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가급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사용한 게 AC, 그러니까 802.11 AC 버전. 다음으로 일부에서 사용하는, 아마 제일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 802.11 AX라고 해서 AX보다는 와이파이 6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2.11 AC나 AX 같은 경우는 5GHz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는 이제 2.4GHz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와이파이 4에서 5로 넘어가면서 속도가 매우 많이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 속도니까 왜 이 속도가 안 나오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블루투스라고 하면은, 블루투스는 2.4GHz ISM 대역을 사용합니다. ISM은 Industry, Science, Medical을 의미하고요. 이는 무선통신 외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입니다. 뭐 무선통신 실줄이 사이에 매우, 이 기가헤르츠는 그냥 주파수가 몇 번 진동하느냐라서 매우 많은 주파수가 있고, 뭐 LTE 같은 경우는 700메가 황금 주파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700메가 대역, 옛날에 뭐 300메가 대역도 있었고, 그런 대역들인데 대부분은 무선 통신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각 채널별로 뭐 LTE에 쓰는 대역, 뭐 군사 통신에 쓰는 대역, 어떤 뭐 항공에 쓰는 대역,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무선 통신 외에 사용 가능한 그런 주파수 대역을 ISM 대역으로 묶어 놓은 것들이 있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하게 가지는 게 2.4GHz 대역이 있고, 그 외에 유명한 것들로는 315MHz라던가 915대, 우리나라는 915고 뭐 유럽은 899,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0 초반대, 그런 식으로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 넘어가면 5GHz, 그리고 더 넘어가면 60GHz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4GHz의 특징은 이제 물에 흡수되는 대역입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을 통과할 수 있고, 헤르츠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속도도 좀 빠른 편에 속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에 흡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람도 이제 인체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통과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4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2.4GHz 대역의 파장을, 물론 매우 강한 이 헤르츠에 매우 강한 파장을 쏴서 물 분자를 그 물 분자가 그 대역을 받아서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진동의 열로 인해서 데워지는 게 전자레인지의 원리인데, 이건 이제 물리 쪽으로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4GHz ISM 대역을 블루투스가 사용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방금 물에 흡수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제품이 바로
방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투스는 이제 뭐 헤드폰 같이 그런 음성 통신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루투스 스피커, 물론 블루투스니까 2.4GHz 대역을 사용하고요. 방수라고 하면은 물론 스피커 자체가 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하니까 휴대폰을 밖에 놔두고 와도, 뭐 물론 요즘 방수가 휴대폰이 대부분 되지만, 뭐 밖에 휴대폰을 놔두고 와도 큰 문제 없이 무선 통신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샤워를 한다거나 하면은 수증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수증기도 이제 물이다 보니까 수증기를 통과를 못해서 블루투스가 계속 끊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이유는 스피커가 불량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2.4GHz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그러면 방수 스피커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스피커 자체에 방수가 되는 거니까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거는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메인으로 사용할 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적혀있는 STM32F411 보드인데요. STM32F411 같은 경우는 401인데 그냥 411과 구성 같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411 같은 경우는 STM은 이제 앞에 ST 마이크로닉스에서 만든 거고, 32F라는 거는 32F4 이쪽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32비트 연산을 하는 F4 시리즈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F4라고 보면은 F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이 F 안에서 이제 4번, 네 번째 스펙을 의미합니다. 뭐 F0 혹은 뭐 M0 그런 것부터 해서 쭉쭉쭉쭉 M7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 스펙 정도면은 그냥 중간 정도에 사용할 만한 그런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100MHz의 퍼포먼스 이제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고, 뭐 3개 USAT라던가 SPI 같은 경우는 5개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I2C 3개, 그 외 USB 2.0의 OTG도 사용 가능하고, I2S나 12비트의 ADC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11개 타이머 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물론 아두이노 MCU들에 비하면은 아트메가에 비하면은 훨씬 스펙이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클레오 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칩만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주변 연결해줘야 되는 장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폼팩터라고 하죠. 이런 핀을 꽂는 형태를 폼팩터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퍼지면서 많은 장비들이 해당 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클레오 보드 시리즈라고 해서 이 특정 칩을 사용하는 이제 누클레오 F411 이 칩을 메인 칩으로 가지고 있고, ADC라던가 전원부, 이제 통신 및 디지털 핀 쪽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건 이제 위에 부가 장치를 올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반대쪽에도 물론 핀이 굉장히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하나씩 옮기는데 이제 배치를 시켜주게 되는데, 배치가 이거밖에 없다면 이 칩을 사용하는데 조금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2열로 추가 핀을 해서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위쪽은 디버거에 속하게 됩니다. 온보드 ST링크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ST링크는 이제 ST 계열의 칩을 이제 디버깅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게 뭐 이쪽에 핀을 꽂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USB 형태로 바로 꽂으면 이 칩에 ST-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칩을 통해서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 칩으로 디버깅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보드에 간단한 버튼이라던가 LED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내장 클럭이 있는데 좀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 클럭, 그러니까 크리스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크리스탈을 추가하여서 연산 속도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테스트 용도에서는 내장 클럭만으로도 많이 대부분이 커버가 가능할 것이고, 뭐 조금 더 기능을 확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걸 추가하거나 아니면 하단에 여러 점퍼를 옮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IDB05A1 BLE 보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핀이 이제 아두이노 우노 폼팩터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노의 그 핀 배열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핀을 이제 위에 연결할 수 있고 2열 핀도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칩을 어떤 걸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이시는 칩이 BLE에 해당하는 칩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X 누클레오 IDB05A1 이라고 나와 있고, 앞에 X가 붙은 것들은 주로 부가장치, 추가장치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장치 같은 경우는 SPBTLE-RF 라는 모듈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말 그대로 STM32 누클레오 보드들과 연동되어서 BLE 장치를 추가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장비를 메인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장비 연결은 그냥 위에 얹어서 꽂아주면 되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큐브MX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타고 큐브MX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STM32 큐브 코드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D 비슷한 의미긴 하죠. 이제 핀을 각각 할당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할당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덱스 이제 M 시리즈나 A 시리즈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대부분의 칩은 여기에서 미리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2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프로세서를 선택해서 핀아웃 이제 자동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니셜라이제이션 C 코드가 시작 코드가 되겠죠. 아두이노로 치면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데, 그런 코드들을 여기 큐브MX가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생성하는 그런 초기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준비가 된 상태로 개발을 또 해야 되니까 IAR이라던가 K 혹은 이제 STM32 큐브 ID 등등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게 코드를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눅스나 맥, 윈도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6.2 버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은 이제 64비트의 자바 런타임 위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버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윈도우 버전으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이제 라이센스 동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한번 쭉 읽어보신 뒤에 수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 이제 이름이 필요한데요. 아이디가 없으시다면은 이 정보를 넣어서 확인 코드를 받거나 혹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을 만들어 둔 게 있으므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완료되었고, 이제 하단에 파일이 이제 다운받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300MB 정도의 zip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압축이 해제되었다면 이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면은 그냥 처음 실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실행이 완료되면은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보면은 이제 라이센스에 관한 내용이 있고, 다음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용을 보낼 것인지 입니다. 그냥 체크 안 하고 넥스트를 저는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치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있다라는 내용인데 오버라이트, 그러니까 덮어 쓰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타트 메뉴를 만들 것인지, 이제 쇼컷 이제 바로가기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프로그램 그룹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하면은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이 완료되었고요. 넥스트 하고 이제 자동 설치 스크립트인데 그냥 던을 바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설치가 된 큐브MX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행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아마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 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보낼 거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고 뭐 설치에 대한 내용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여러 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칩들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지 기본으로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떤 걸 쓸지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업데이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설치한 내용들의 업데이트가 있다는 내용인데 일단 닫고 인스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STM32 F4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4 시리즈인데 1.26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 FreeRTOS라던가 USB 디바이스 관련한 업데이트가 있었네요. 이거를 그냥 이제 체크를 하고 인스톨 now를 누르게 되면은 이 F4 칩과 F4L 32 F411 칩이니까 F4 시리즈에 들어가게 되고요. F4 시리즈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F4만 해도 이제 625MB인데 다른 거 0, 1, 2, 3, 4 그렇게 쭉 하면 용량이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이 F4만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요. 기본적인 내용 그렇게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큐브MX를 통해서 F4의 기본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IDE에 대한 이제 이 코드를 패키지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IDE에 대해서 패키지를 넘기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코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